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존중하는 그런 훈육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특히나 저는 이렇게 아버님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들이 조금 더 어머니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들의 양육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쁘게 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존중의 훈육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훈육하면 떠오르시는 생각이 아마 혼내고 때리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벌 세우고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훈육이라기보다는 아이를 혼내는 거죠. 훈육은 사실 혼내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친절하게 아이에게 새로운 행동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바로 훈육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혼내고 때리면 사실은 자존감이나 이런 걸 존중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된 훈육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의 정서도 함양시키고 자존감도 높이면서 아이의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적절한 훈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유치원 교육서부터 양성교육,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양이나 역할이 좀 다른 거지 남자 여자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거는 뭐 어머님도 마찬가지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아버님들이 조금 더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어머니와 힘을 맞춰가지고 양육을 하시게 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전반적인 아이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고 아버님들이 좀 열심히 아이 양육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아이들이 인지, 정서,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 어머님 혼자 양육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촉진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들이 양육에 참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행동 조절이 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들이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앉아서 소꿉놀이하고 이렇게보다는 몸으로 놀아주신 놀이를 좀 더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몸으로 놀아주는 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체 감각으로 여기까지 해야지 그만이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조절 능력의 시초가 됩니다. 너 이거 그만해 이런 걸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몸으로 스스로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아버지와의 어떤 그 신체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촉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님들은 좀 외부와의 연결되는 역할을 좀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몫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조절 이런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나비 효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나비 효과 아시죠? 여기서 날개짓을 했는데 저쪽엔 허리케인이 오는 거. 예, 그런 것처럼 아버님이 그 양육에 참여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살짝 이렇게 날개짓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머니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그러면 어머니가 더 힘을 내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그러면 다시 그 피드백이 아버님에게 오고 다시 힘을 내서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작은 날개짓, 아이와 함께 놀이해주고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에는 건강한 아이의 발달과 그리고 건강한 부부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님들이 양육에 참여해 주시면 사실은 아이들이 연령에 맞는 아이다움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령다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거나 너무 갈등이 심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 부모 쪽에 한쪽 부모에게 눈치를 보거나 또 혹시나 내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을 아이들이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아이다움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에 좀 방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엄마를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아빠하고 엄마를 연결할까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각들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아이다움을 좀 상실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버님이 조금 더 역할을 그 중심 역할을 딱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이 이쪽 저쪽 눈치 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아이다움 그 나이 또래에 고민하고 그 나이 또래에 생각할 것들만 생각하면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의 이런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건 어머니도 똑같아요. 뭐 아버님만 뿐만이 아니지만 아버님께서 이렇게 양육을 함께 해주시게 될 때 이런 발달들이 훨씬 더 많이 촉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의 양육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바람직한 역할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자꾸 엄마가 모든 양육을 해라. 난 돈 벌어 온다. 요즘은 좀 그렇게 생각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뒤에 그림자 역할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양육은 다 엄마 뭐 열대는 절대는 그렇게 그림자 역할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같이 함께 걸어가는 양육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상담센터에서 어머님들이 오셔서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독박 육아, 아마 단어 들어보셨죠? 혼자서 고군분투하실 때, 이럴 때 어머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시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림자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전면에 나서서 어머니랑 함께 양육을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어머니하고 사실 제가 상담센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이하고 한번 놀아주면 엄마하고는 2번 시간을 보내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실 일이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뭔가 어머니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 그 어머님이 그 힘으로 또 아이를 더 잘 돌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햇빛 정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하시게 된다면 이 가정이 더 건강하고 아이는 더 건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공격성이라든지 또 아이의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데 든든한 중재자나 조절자의 역할을 아버님이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시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지내실 때 양보다는 질이야. 그래서 한 번 놀아줄 때 확 놀아줄래?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안 놀아주시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렇지만 가랑비에 속옷 잡는다고 조금씩 하루에 한 20분, 10분도 사실 긴 시간이긴 하죠. 근데 10분, 뭐 이렇게 15분이라도 틈틈이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나중에 왕창 몰아서 이벤트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함께하는 시간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늘려라. 근데 양을 늘리실 때 아이랑 논다고 하시면서 혼자 계속 다른 거, 뭐 컴퓨터를 보신다거나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아버님들 이런 놀이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총놀이 이런 거 하시면서 갑자기 아이가 빵 하면 딱 쓰러져가지고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삼아서 그냥 누워 계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놀이를 해주시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빠가 나랑 이런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나와 뭔가를 해주다니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면 아빠가 나를 이렇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까. 그리고 놀이할 때 아버님은 사나운 눈으로 보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볼까? 아,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자기 가치감. 이야, 내가 진짜 소중하구나. 두 번째는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버지하고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 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이럴 때 너 이거 해냈네? 뭐 이렇게 자꾸 격려해 주시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걸 했단 말이지. 과정에 대해 자꾸 격려해 주시는 상호작용을 하시게 되면 맞아.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지 안 되더라도 해내는 아이지. 이런 자기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기 유능감이에요. 이 유능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때도 그 자신감으로 배심 있게 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아이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아버님이 따뜻한 눈으로 그래 애썼는데 이게 안 됐지. 예를 들자면 잠깐만 너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조금 힘을 여기까지만 오케이 이러니까 더 재밌다. 뭐 이런 상호작용을 자꾸 좀 주고받으면 내가 아무리 이래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빠하고 내가 이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참 괜찮은 아이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자신에 대한 호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나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줄까? 나를 격려해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격려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잘하건 잘하지 않건 뭔가 나를 지탱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괜찮군.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와르르 무너지게 되냐면 바로 이제 훈육을 하실 때 평상시 놀 때는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뭔가 규칙을 어기거나 갑자기 아빠를 때리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놀다가 아이가 흥분해가지고 막 아빠 안경을 막 벗기려고 한다거나 어떤 아이도 무는 아이가 있어요. 물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어머님들이 잠깐만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들이 욱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야 공든탑을 내가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훈육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그동안 쌓아왔던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면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놀이 때부터 일단 열심히 좀 해주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놀아주는 놀이를 아버님들이 좀 열심히 해주시게 된다면 그게 아이의 자기 조절, 행동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버님들이 잠깐만 여기까지 이러니까 아빠가 아파서 안 되겠다. 잠깐 스탑. 그러면 아이가 좀 힘을 조절하잖아요. 됐어. 딱 그만큼. 그러니까 딱 된다. 이런 걸로 아이들이 조금 이 아버님하고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나게 난다면 거기에서 아이가 힘은 여기까지 주는 거구나. 이렇게 조절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아버님하고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가장 최상의 선물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아이가 어떨 때 물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건 뭐냐면 아빠를 힘으로 이길 수 없거나 너무 흥분하면 물거든요. 그럴 때 이게 아니고 그럴 때 너 이거 너무 지금 막 아빠가 힘을 많이 주니까 네가 지금 놀래서 너가 물었구나. 예를 들자면 아니면 야 이러니까 네가 너무 흥분했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의 행동을 언어화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아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야, 나 되게 소중하고 내가 되게 나에 대해서 좀 내가 괜찮은 아이에서 아빠가 이렇게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표현되는 아이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서 말로 해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는 별표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아이하고 놀이를 할 때요. 만일에 아이가 싫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아버님들은 싫다고 해도 막 밀어붙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번 더 그러시는데요. 이때 싫다고 할 때 빨리 멈춰주시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싫다고 그럴 때 알았어. 지금은 싫단 말이지. 이렇게 멈춰주셔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싫다고 그럴 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싫다고 그러면 빨리 멈춰라. 알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아빠가 하고 싶은 놀이가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좀 해줘라. 그 다음에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주는 이런 걸 기초공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쌓으시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이를 존중하는 훈육을 실제적으로 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훈육의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이들이 보통은 훈육은 그냥 하시지 않죠. 때를 부리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훈육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때를 부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유 없지 않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 이유가 뭘까? 더 놀고 싶다는 거구나. 흥분했구나. 아니면 내 힘이 압도돼서 놀랬구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 얘가 그네 타고 시소 타고 뭐 그런 걸 할 때도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자극이 무서워지면 갑자기 막 아이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남자애가 여자애가 막 이러면서 요즘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걸로 왜 이걸 못하냐 한 번만 더 해봐 용기를 내 막 이제 이렇게 되셔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이가 더 막 화내고 이런 걸로 결국엔 내가 너랑 안 놀아 뭐 이런 걸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때를 쓴다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이유를 빨리 좀 알아차려 주시고 그거를 그래서 이렇단 말이지 라고 한번 말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감정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거리를 많이 주시면 떼쓰는 행동은 많이 줄어서 훈육할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쓸데없는 것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때를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아이에게 긍정적인 관심. 근데 긍정적인 관심은 끝, 대박,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게 더 좋냐면요. 애썼어. 따뜻한 눈.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 두들기기, 한번 안아주기. 이런 것, 그리고 고개 끄덕이기.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기,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좀 좋습니다. 너 이거 잘하면 아빠가 뭐 사줄게. 이건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하면 사줄게 이런 걸 하게 되면 나중에 아빠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건 하지 마시고 비언어적이거나 사회적인 보상을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신데 그건 틈틈이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감정은 받아주지만 행동은 그렇지만 네 마음은 이렇지만 이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은 제한하시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뭐 아빠도 하잖아 뭐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아니 아빠는 어른이고 그러면 아빠는 어른인데 왜 하고 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자꾸 힘겨루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만약 아이가 혹시 때를 좀 그렇게 부리는 경우는 알잖아. 아빠가 너 가르쳐줘서 너 알 텐데 이렇게만 하셔도 사실 아이들이 금방 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너무 쓸데없이 말다툼을 하거나 말꼬리를 잡거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최종 노하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낼 텐데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숙지하셔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ACT 방법이라는 걸 쓰시는 게 훈육에서 가장 아이들의 자존감도 무너뜨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훈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가 뭐냐면 acknowledgement라서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너 이래서 이렇지 감정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C는 communication이라서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물면 아파. 아빠 싫어. 요 정도만 간단하게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T, target behavior는 뭐냐면 그 대신에 너 이거 해봐 대신. 뭐 예를 들면 얘가 아빠한테 이기고 싶어서 그렇다면 아빠 이거 들고 있을 테니까 이거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아이의 욕구를 건강한 곳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이런 양육 방법들을 조금 스킬을 익히시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 훈육을 통해서 자존감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자기조절 능력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